네, 성일군이 만들어준 오프닝 잘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 수업 시간에 다뤄보려고 했던 예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동 거리, 변위, 속력, 속도 이런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개념들을 활용한 그래프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자, 나란한 두 직선 경로를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B가 있군요. 자, 시간이 0일 때 3m/s와 v의 속력으로 기준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3초가 지났을 때 AB 사이의 간격이 15m인 것을 나타낸 거군요. 이 상황에서 A와 B 두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A는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 4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4m/s의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군요. 자, 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의 속도와는 부호가 반대 방향이 될 거고요. B도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군요. 자, 이제 이 V값을 알아야 될 텐데요. 정보는 3초가 지났을 때 둘 사이 간격이 15m라는 겁니다. 3초가 지났을 때 A가 몇 미터를 이동했는지를 알기 위해선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12m가 A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군요. 이때 둘 사이 거리는 15m라고 했기 때문에 B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3m가 되어야만 하겠군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12m, 왼쪽으로 3m를 이동하게 되면 둘 사이 거리는 15m가 될 겁니다. 그럼 B는 3초 동안 3m를 가기 위해서는 이 속도 V가 1m/s가 되어야 되겠군요. 그래서 VT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위치 시간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A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1초에 4m씩 이동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어지게 될 거고요. 3초가 지났을 때 12m 이동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B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B는 반대 방향으로 초속 1m로 이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3초가 지났을 때는 A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3m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의 그래프고요. 이 녀석은 B의 그래프가 되겠군요. 그래서 3초가 지났을 때 이렇게 15m의 간격이 있다는 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동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요. 플러스를 동쪽, 마이너스를 서쪽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0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 변위,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등을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이동 거리는 이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모든 길이를 합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으로 5초 동안 30m를 이동했다가 그때부터 반대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왼쪽으로 20m를 이동했죠.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50m가 되겠군요. 하지만 변위는 변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0일 때 원점에 시작하여 10초 때는 원점에서 10m 떨어져 있는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변위는 10m가 되겠군요. 방향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쪽인 플러스로 표현하도록 합시다.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동 거리 50 나누기 10초를 해주면 5m/s가 평균 속력이 되겠군요. 자, 평균 속도는 변위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10을 10초로 나눠주게 되면 1m/s가 되고 방향이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를 붙여주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10초에서 15초까지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체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10m인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10m가 되고요. 변이는 원점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10m 이 지점에서 원점으로 위치가 변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쪽 방향으로 10m의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m, 서쪽으로 10m가 되겠군요. 자, 그럼 이때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 5초로 나누어 주면 2m/s가 되겠군요. 평균 속도는 변위를 5초로 나누어 준 2m/s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서쪽으로 2m/s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군요. 자, 이번엔 0에서 15초 동안 앞에서 구한 것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동 거리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30m를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총 이동 거리는 60m가 될 거고요. 변위는 0초일 때와 15초일 때 위치가 원점으로 같기 때문에 0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평균 속력은 60m를 15초로 나눈 4m/s가 될 거고요. 평균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0이 되겠군요. 자, 0에서 5초, 5에서 10초, 그리고 0에서 10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0에서 5초까지는 이동 거리가 30m, 총 걸린 시간이 5초이기 때문에 6m/s가 될 거고요. 5에서 10초까지는 이동 거리가 20m, 걸린 시간이 5초이기 때문에 4m/s가 되겠고요. 0에서 10초는 이동 거리가 30m 플러스 20m에서 총 50m에다가 총 걸린 시간이 10초이기 때문에 5m/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 그래프는 t0에서 원점에서 출발한 두 물체 A와 B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A의 속도는 처음에 10m/s에서 출발하여 점점 빨라지다가 시간이 20초가 지난 뒤에는 속도가 20m/s가 된 것을 나타낸 거고요. B는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시간 20초가 되었을 때 속도가 15m/s가 되어 있는 걸 나타낸 겁니다. 시간이 0초일 때 A의 속도는 10m/s고요. B의 속도는 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20초 동안 A와 B의 평균 속력을 구해 볼 텐데요.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물리량이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봅시다. 이 길이가 10이고요. 이 길이는 20, 높이는 20이 되죠. 사다리꼴의 면적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면적은 300, 즉 이동거리는 300m가 되겠군요. 그래서 A의 평균 속력은 300m를 20초 동안 갔기 때문에 15m/s가 되겠고요. B는 요 아래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높이가 15고요. 밑변이 20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7.5m/s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20초 동안 A와 B의 이동 거리, 변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A의 이동 거리는 300m고요. 이 경우 물체의 이동 방향이 중간에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변위 또한 300m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거리 150m고요. 변위도 150m. 이 변위에는 방향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이동 거리와 변위가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초가 지난 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벌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A는 300m, B는 150m를 갔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도 150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첫 번째, 5초일 때와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언제가 더 빠른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속도였습니다. 그죠? 5초일 때 기울기와 10초일 때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10초일 때는 기울기가 0이죠. 10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0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 10초를 기준으로 해서 10초 이후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0에서 10초 사이에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0에서부터 출발하여 위치가 30m인 곳까지 갔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30이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도 30m가 되고요. 앞에 방향이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0에서 20초 사이에서는 물체가 30m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60m가 되고요. 변이는 0이 되겠군요. 그러면 20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구해본다면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 60m를 걸린 시간 20으로 나누어 준 거기 때문에 3m/s가 될 거고요. 평균 속도는 0이 되겠죠.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는 이 순간, 즉 10초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0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각각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처음에는 기울기가 가파랐지만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간단한 예제들을 살펴봤고요.
형성평가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한번 더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